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화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화그룹은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화전자는 1970년대인가 만들어진 이게 이제 이런 전자파 차폐용 그런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자 부품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화제를 받고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페라이트 코어라는 히토류 자석 소재를 대체하는 다른 자석을 만드는 업체, 이런 소재 쪽. 이 페라이트 코어가 이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이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오히려 삼화전자에게는 반사급부를 갖다주는, 반사의 이익을 갖다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라이트 소재는 영구자석 생산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영구자석을 만들 때 이 페라이트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이 히토류 자석이 히토류 자체가 이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석을 만들기 유리하게 좋은 업체이면서도 그 자석으로서의 특징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고회전이나 고출력이 필요한 구동용 자석이 필요한 데에는 이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고, 주로 이제 이 저회전이나 저출력 그리고 이제 이런 전자파 차폐화 같은 기능을 하는 때는 이 페라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히토류 자체를, 이런 소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를 광석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히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페라이트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페라이트 소재를 갖고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페라이트를 이런 고회전, 고출력에 사용하는 구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연구 개발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히토류 자석 소재를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이 자성의 그런 소재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삼화전자가 만드는 페라이트 코어나 이 페라이트 소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페라이트 사업을 보면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도 이게 이제 들어가고, 이 산업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가전에 많이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페라이트를 이 전자파 차폐제, 고주파 노이즈 저감 필터로 많이 사용하죠. 이 말뜻은 자동차들이 전장화되면서, 즉 전자장치가 이제 전자장치화 된다는 거죠. 기기가 아니라. 이 자동차 내부에 다양한 전자 부품들이 쌓이고, 이 전자 부품들이 내는 고유의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면 고장을 일으켜요. 근데 전자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자체가 운행을 못 한다든가, 또 달리다가 사고가 난 그런 안전에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되기 때문에 이 전자파 차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로도 사용되죠. 가격 자체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가전 쪽에서는 EMI 필터라고 해가지고 가전 안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이런 전자부품들 간에 고유의 전자파를 막는 그런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 안에 워낙 전자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자 부품의 이런 전자파를 차폐하는 그런 소재로서 이 페라이트 코어가 전기차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토모빌의 자동차 분야에도 사용되고,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쪽에 사용되고, EMI나 EMC에 가지고 애초부터 이제 아예 전자파 차폐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충전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87%가 이 페라이트 코어 쪽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을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삼화전자 쪽에서 이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이쪽에서 거래하는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판매량 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러니까 수요도 줄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삼화전자는 이거를 대체해서 이런 초급속 충전장치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에 이 페라이트 코어를 독점 공급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을 보면 재작년에는 483억, 419억, 333억 급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 때문에 삼화전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도 72억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단기 순손실도 82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주 지분이 41.49%로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 사막 콘덴서나 또 삼화전자 타일랜드 같은 경우 해외 법인들도 갖고 있고 해서 삼화전자의 주력사들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개인 오영주 대표 회장도 10.56%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 자체가 이렇게 더 실적이 나빠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삼화전자의 전장용 부품을 찍어내는 이제 설비 증설이 작년 연말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1월달까지 이게 끝나고 이제 전반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양산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중국이 이런 히토리움 무기화를 전격적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수요가 늘게 돼가지고 이 증설이 제때 타이밍 맞춰서 잘 끝났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관세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걸 보복해서 또 관세를 무기는, 그러면서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이런 히토류의 그러니까 히토류의 수출을 막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들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4,0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40도 잠깐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 4,000원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 4,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차익 시전도 나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것이 또 이제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한다고 그랬을 때 주가가 거의 3,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2,000원대 후반에서 순식간에 12,000원까지 이게 한 5배 정도 떴습니다. 500% 정도. 근데 최근 들어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살짝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 이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히토리를 대체하는 이런 삼화전자의 사업은 말 그대로 시장 여건 자체도 굉장히 유리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리 무기화의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리 자석류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페라이트 코어를 갖고 가급적이면 이 자석 물질을 만드는, 자석 부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화전자는 말 그대로 물 들어온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실적도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가 그런 회이기도 한데, 매출 내용도 그렇고 분기별로 실적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